시청자 김발성님께서 오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발성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일본에서 겪은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돌비님. 오, 사랑해요. 아, 혹시 역겨우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네, 네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발성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어요. 용기 많이 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뭔가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괴종시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괴종시계라고 하면 그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땅바닥부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시계인가요? 자정이 되면은 뻐꾸기가 나오는 그 아, 괴종시계입니다. 뻐꾸기 시계 오랜만이다. 오, 그 시계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서 또 이제 일본에서 네. 겪은 이야기까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이번 이야기는 제가 7살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예. 지금 제가 25살이니까 정확히 18년 전인데요. 저희 가족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모 초등학교 근처에 흔히 말하는 빨간 벽돌집이라고 하죠. 그런 구주택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게 반지하였는데요. 그런 집 같은 경우는 문이 약간 유리문인데 실루엣만 보이는 그런 불투명한 문 있잖아요. 알죠. 그런 문이었어요. 밖에서 창문을 열어도 저희 집이 보이고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진짜 길거리는 햇빛이 비치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저희 집 쪽만 너무 음산한 거예요. 네. 진짜 누가 봐도 저기 좀 꺼림칙한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그래도 다들 이웃 간의 정들은 많아가지고 뭐 서로 부모님들끼리 담소를 나누거나 자주 왕래를 했었죠. 네. 뭐 이런 거는 흔한 광경이긴 한데 저 또한 동네 친구들과 자주 놀러 다니고 이웃 어른들의 얼굴들을 다 알지는 못해도 지나다니면서 마주쳤겠죠. 네.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 맞벌이셨고 이제 형과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일이 많아가지고 뭐 서로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당시 7살이던 저한테 이웃의 보고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 7살이면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바로 옆집에 이웃 할아버지가 멀리 떠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그게 무슨 뜻이지? 엄마, 그럼 할아버지는 다시 안 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금 죽음에 대한 개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사실 저는 이웃집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은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가지고 밖에 못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네. 물론 저도 그 집에 둘러가 본 적이 없고요. 네. 근데 뭐 어머니나 아버지께서는 종종 뭐 이웃집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한테도 음식을 갖다 드리거나 뭐 자주 왕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다라는 거를 들어서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이 시작이 되고 이제 이웃집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의 물품을 정리하시면서 이거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생각만 나고 힘들겠지 하시면서 이웃들한테 물품을 나눠주셨다고 해요. 고인의 물품? 그 중에서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마침 저희 집에 싸구려 시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던 참에 이야기를 듣고 괴종시계를 받아오신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주말에 친구들하고 놀고 집에 오니까 못 보던 괴종시계가 있었는데 너무 이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제 딴에는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그냥 예. 저는 꿈을 꾸게 됐는데 네네. 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눈이 슬며시 떠졌어요. 설거지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설거지를 하고 계시나? 해가지고 엄마야 하면서 입을 열었는데 살짝 고개를 빼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세요? 네네네. 예.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그러고 있길래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라고 말하니까 대답은 안 하시고 설거지하는 그 뒷모습 그 상태에서 고개만 제 쪽으로 돌려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내 물건 못 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물건 근데 못 봤냐? 네, 자기 물건을 못 봤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바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얼굴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 주변부터 물건을 다 집어 던지면서 물건 어디냐고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불현듯 떠올랐는데 괴종시계를 저희가 받아왔잖아요. 설마 그 괴종시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러보니까 그 시계 같은 건 없었어요. 네. 근데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바로 장롱으로 뛰어가서 문을 닫았죠. 근데 쿠상탕탕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어딨냐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진짜 고개를 푹 숙이고 숨죽이면서 언제쯤 끝날까 이게 진짜 달달 떨면서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장롱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거예요. 오. 거기서 저는 꿈을 깼어요. 예. 너무 무섭잖아요. 진짜 일어나니까 땀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라도 마시자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제가 진짜 너무 지금도 소름 돋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일을 나가시는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도 같이 들리더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이웃 할아버지가 자기 물건 찾는데요.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 당장 내일 시계 갖다 버리자. 아침에 시계 갖다 버리자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좀 태연한 표정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자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 엄마, 어이구. 저는 그 당시 사실 비몽사몽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맞나 아닌지도 잘 모르고 다시 물을 마시고 잠에 들었어요. 예. 그리고 아침이 돼서 저희 집은 가족끼리 아침을 꼭 같이 먹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나가시니까 꼭 저희라도 셋이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룰을 정해서 있었는데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고 저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네. 저희 형이 또 있거든요. 형이 식탁에 앉으면서 어제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밤에. 와, 예. 그래서 엄마가 무슨 꿈이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꿈에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름 끼쳤겠다, 진짜. 거기서 엄마랑 저랑 진짜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전 숟가락 들다가 멈추고 진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를 거셔가지고 지금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게 대수롭지 않은 거냐. 아버지한테 좀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셨어요. 네. 너무 태평하게 아버지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 시계를 가져온 날. 예. 그래가지고 나도 사실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 자리에서 같은 꿈을 꿨다고 얘기하면은 네가 더 불안해하지 않겠냐. 해서 진짜 태평하게 그냥 가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둘이만 똑같은 꿈을 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까지도 전부 다 똑같은 꿈을 꾼 거잖아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시고 지금 당장 그 시계는 가져온 박스에 넣어서 그 집 앞에 갖다 놓고 그 할아버지 장례식장 쪽으로 오라고 해서 저희가 가게 됐어요. 그 아버지는 전화 끊고 따로 오시고 저희 셋은 또 따로 가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딱 들어가면은 영정사진이 보이잖아요. 네. 영정사진을 보는데 신발을 벗으려고 딱 보면서 고개만 살짝 들어서 봤는데 그 할아버지인 거예요. 공일인물. 네. 와.
제가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이런 강렬한 기억은 제가 남아있거든요. 예.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가 싶으면서 저는 당시에 신발을 벗다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 굳었고 형도 이불 막고 있더라고요, 손으로. 오, 무섭지, 예. 형하고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예. 그 할아버지가 영정사진 그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좀 후회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네. 할아버지께서 너무 소중하게 아끼던 물건들이었는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다 나눠줬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후회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시계는 다시 돌려놨다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뭐 며칠이 지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웃들하고 왕래가 많다고 했잖아요. 뭐 네. 담소도 나누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웃들한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웃들도 아까 맨 처음에 물건들 할머니께서 나눠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받아오신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꿈을 꿔서 할머니한테 다 돌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전부요? 네. 와.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때 이게 맞았냐면서 다시 교차 검증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썼는데 이야.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으면, 영혼, 혹시 뭐 귀신, 이런 존재가 네.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네요. 네. 이번에 확실히 느꼈던 게 생전에 정말 너무 아끼던 물건은 그 혼이 깃들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발성님, 혹시 형님이랑 아버님이 꿨던 꿈 내용은 들으셨나요? 같은 할아버지가 물건을 찾았다라고만 이야기를 들었고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사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똑같네요. 물건을 막 뒤지면서 찾았다는 거는. 네, 맞습니다. 이야. 이 기세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일본을 가게 됐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18년도 5월 11일부터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당시 저는 일본어를 지금 수준의 5% 정도밖에 못했는데요. 진짜 간단한 대화하고 욕 정도. 욕은 사실 언어를 몰라도 알고 있잖아요. 거라 이러잖아요, 일본. 무슨 생각이었는지 일본어를 다 공부를 하자마자 이거 혼자 여행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바로 새벽 비행기를 끊어서 일정이 금요일날 일 끝나서 밤 비행기를 타서 새벽에 도착을 하면은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는 일정이었는데요. 네네. 당시 땡땡 항공이라는 도쿄 하네다 공항을 갈 수 있는 새벽 비행기가 있었어요. 네. 예정이 새벽 2시쯤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5km 정도 떨어진 캡슐 호텔에서 묵고 그다음에 도쿄 시내로 나가는 게 첫 번째 일정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때부터 조금씩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해도 많이 화가 나는데 예.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캡슐 호텔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부분 이 시간대에 오면 캡슐 호텔을 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팟땡고 어플을 사용하던가 아니면은 진짜 있는 일본어 다 얘기해가지고 해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이런저런 실랑이를 하다가 일단은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기사분이 나지막히 혼잣말로 아니 어딘지도 모르는데 택시는 왜 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예?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일본어도 진짜 너무 못하는데 여기서 대처를 해봤자 나한테 불이익이겠다 싶어가지고 잠자코 그냥 가게 됐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착은 했어요. 근데 진짜 정말 웃긴 거는 그냥 길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모른다고 한 게 참... 아니, 모르니까 택시를 타지. 그러니까 아니, 해외인데. 그래서 제가 캡슐 호텔에 묵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중장년층 한국분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 딸이
뭐 아빠 힐링 좀 하고 와 하고 일정을 다 짜서 보내줬는데 이게 새벽 비행기에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막 엄청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힐링 여행이 아니라 지금 나 골탕 먹으려고 보낸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되게 서로 재밌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났는데 그 다음날에 그분이 재밌었다고 여행 잘하라고 에너지바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했어요. 이거죠? 통 큰 에너지바. 언제 어디서든 네, 맞습니다. 든든하게. 근데 다들 첫 해외여행 느낌 아시죠? 알죠. 정말 이게 모든 게 다 간판이 뭐 그 나라 언어고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미친 짓을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전철을 타지 않고 걸어서 사람들이 사는 곳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아보자는 취지로 제가 배낭 하나 메고 무작정 걸었어요. 아마 지금 하라고 하면은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루에 진짜 당시에 3만 보? 많으면 4만 보 정도를 걸었어요. 25km에 30km 정도를 걸어 다녔는데 또 그렇게 걸으니까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제가 폰 카메라하고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동시에 들고 다니면서 예.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그냥 길 하나만 봐도 사실 너무 그냥 화본 거예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좀 그런 구간도 있고 뭐 좀 우중충한 구간도 있지만 되게 느낌이 좋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었거든요. 네네. 폴라로이드 같은 경우는 소장용으로 하려고 2개를 동시에 들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라주쿠 보면은 타케시타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서 막 흑형 분들한테 잡혀서 강매도 당하고 좀 여권도 뺏길 뻔하고 좀 어이구. 다사다난 했는데요.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첫 숙소는 신주쿠에 있는 혼숙 숙박집이었어요. 여기는 정말 무난하게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디즈니랜드도 갔다 와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여행 오길 잘했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 숙소로 일정을 바꿔서 또 걷고 있었어요. 걷고 있었는데 도시 한가운데에 정말 어울리지 않게 절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대나무가 있고요. 대나무가 좀 빽빽하게 있고 절이 있길래 외국인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관광지인가?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요 사진에 있는 게 절인 거죠? 대나무도 있네요. 네네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절인지 어떤 곳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 제 느낌상 그 일본 테라라고 하는 절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이상한 돌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홀렸던 것 같아요. 별로 찍고 싶은 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폰 카메라로 먼저 찍고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상태에서 정말 홀린 것처럼 사진을 찍고 사진을 보고 있는데 누가 그 절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두려웠어요. 이거 혼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제가 도망을 갔거든요. 네. 도망을 가서 길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면서 이 느낌 좋은데? 하면서 그거를 가방에다 넣었죠. 근데 그때부터 누가 계속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그래서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뭐 길이니까 사람이 있겠지 이런 마인드로 그냥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게 제가 걷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일정이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신주쿠라는 역에서 우구이스단이라는 역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거의 정반대편에 있거든요. 네.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걸어서는 뭐 안 되겠고 도중에 이제 열차를 탔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최대한 제가 구상했던 대로 걸어 다녔어요. 근데 도중에 제가 진짜 밥을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간단하게 라면이나 먹을까? 라는 생각으로 찾아왔는데 라면집이 없어서 네. 가정식집이 있었어요. 가정식집이 있었는데 보니까 회사원 분들이 주로 오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이 네. 한 명도 없는 그런 약간 현지인들만 가는 자리에 앉았는데
1인 테이블석에는 사람이 꽉 차서 당시에 퇴근 시간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2인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이제 제가 제 앞에 수저와 물을 따라 놓고 점원분을 불렀어요. 주문을 했는데 점원분이 계속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다리시지? 그래서 안 되는 일본어와 영어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쪽 분은 주문을 안 하시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저도 네? 저 혼자인데요? 라고 하니까 제 쪽을 한번 보시고 다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시더니 갑자기 흠칫하시는 거예요. 잘못 봤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때도 사실 잘못 보셨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야,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다시 배가 또 든든하게 찼으니까 기분 좋게 길을 돌아다니면서 또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애땡, 비땡, 비 뭐 이런 데 보면은 호스트라고 하나요? 그 주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예. 주의사항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근데 그분이 역 앞에 온 다음에 연락을 하면은 마중을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속도를 좀 높여서 빨리 가서 좀 일찍 쉴까? 라는 마인드로 가까운 전철역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뒤에서 제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좀 엇박자로 발자국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예. 저는 슬슬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남자지만 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도 아니긴 그래가지고- 하네요. 네네. 저녁이 될랑말랑하는 시점인데 예.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들리니까 사람이라는 게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거기서 진짜 갑자기 소름이 빡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엄청 빠른 걸음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까지 빠른 걸음으로 이제 갔어요. 네. 그래서 무작정 카페에 들어갔어요. 숨 좀 고르고 가자. 그래서 커피라도 좀 마시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라고 했어요.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아메리카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아이스 코히더라고요. 코히.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아이스 커피 주세요라고 했더니 저분이 갑자기 또 소름 돋게 아이스 커피 2잔이요 맞으신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헐. 근데 제가 깜짝 놀라서 일본어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 아니요 한 잔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또 자리에 앉아서 숨을 이제 고르고 있었어요. 이게 분명히 어제까지는 너무나도 여행이 즐겁고 걷는 것도 재밌고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꾸 2명이라 그러네. 그러니까요. 오. 왜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는 왜 보이는 거지? 이거 몰래카메라인가 싶기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씩 진짜 공포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숙소에 가야 되니까 네. 카페에서 나와서 이 전철을 타고 우구이스단이라는 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분한테 연락을 해서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오렌지색 티에 청바지를 입으신 중년분이 오셔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다행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안 보이는 듯 했는데 계속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는 길을 찾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숙소를 도착하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3층 전원주택이었거든요. 3층을 저를 통째로 빌려주시는 건데 제가 방에서 짐을 풀고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사용 방법, 화장실 뭐 환기 사용 방법이나 알려주시려고 직접 만드신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잔이 2개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드시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한 잔 주시고 테이블에 한 잔 내려놓으시면서 친구분도 같이 드세요 이러면서 딱 내려놓으시는데 이게 너무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이게. 오, 미쳤다.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진짜 5월 중순쯤이면 밤 되면 쌀쌀하잖아요. 땀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주인분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물어봐야지. 예. 네, 번역기 어플도 사용하면서 친구라뇨. 저 여기 혼자 왔는데요.
이러니까 같이 오신 분 분명히 봤는데? 라고 하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또. 오. 나한테 왜 그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땀이 막 계속 흘러가지고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사실 지금 계속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주인분께서 혹시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실 유력하잖아요. 그렇죠. 도심 한가운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절 비슷한 데를 다녀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혹시 뭘 가져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가져오진 않았고 제가 사진을 찍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진 혹시 보여줄 수 있냐 라고 해가지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제가 드렸어요. 예. 폴라로이드 사진이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들도 있고 땅도 있고 돌 같은 것들도 있고 배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배경을 제외한 비석들만 이렇게 좀 검은색 테두리가 생기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찍을 때 잘못 찍은 건지 변색이 된 건지 근데 주인분이 그걸 보시더니 도대체 이런 걸 왜 찍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거 보면서 정말 거짓말일 정도로 이걸 왜 찍었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홀리듯이 찍었다. 그러니까 그 주인분께서 혹시 여기 지금 찍은 사진에 바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전 모르죠. 한자를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건 묘비에 쓰이는 비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이구야, 예. 그 말을 듣고 내가 이걸 왜 찍었지 이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한자가 묘할 때 일본어로는 하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면서 사진 보여주니까 이런 걸 왜 찍냐고 미쳤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인분께서 이런 거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런 건 찍는 거 아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그걸 버렸어요. 3층 그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기다 네. 버렸어요. 그 뒤로 갑자기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져서 저도 이제 씻고 자게 됐죠. 그때 처음으로 가위라는 걸 눌려봤는데 네. 저는 진짜 할아버지 그 꿈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가위를 눌리게 되는데요. 이게 침대를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은 완전 평면이 아니라 어깨 쪽만 살짝 이렇게 들리는 그런 침대였거든요. 네. 조금 구조가 신기한데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눈만 떠지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겠어요. 그냥 눈알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보고 있는데 문이 갑자기 끽 하면서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손잡이 부분 닿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개도 못 움직이고 눈알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바닥을 보니까 엄청 긴 머리카락인데 어떤 사람이 뱀처럼 기어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존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소리도 못 내겠고 제가 한 번 눈을 딱 감았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데 그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저는 아까 바닥 쪽하고 문 쪽을 봤잖아요. 근데 없는데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이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하면서 천장을 살짝 봤는데 바닥이 아니라 천장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고 저는 꿈에서 깼어요. 진짜 땀범벅으로 꿈에서 깼는데 그때 딱 주인분께서 오렌지 주스하고 오신 분들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같이 해주시려고 들고 왔는데 제가 땀범벅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드렸어요. 얘가 이런 일을 겪었다 지금 했더니 이분은 많이 겪으시는 건지 되게 태연하게 나도 비슷한 꿈을 꿨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존재는 보이지 않고 오. 그 쓱쓱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 낯선 일본까지 와서 내가 이런 걸 왜 겪어야 되나 이 생각만 계속 들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분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곧 있으면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못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어제 그 사진 태우자 예.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당에서 태웠어요. 태우면서 사진을 보니까 그 검은색 테두리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묘비 하나를 딱 가리키면서 나머지는 다 검은색 테두리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분이 그걸 보시더니 이거 진짜 위험한 것 같다 하면서 라이터를 바로 태우셨거든요. 오, 소름 돋아. 근데 그 뒤로 제가 하룻밤을 거기서 더 묵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편안하게 잘 잤고, 이게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제가 너무 몸이 개운했거든요. 예?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대처를 빨리 잘했던 것 같긴 한데, 그 뒤로는 제가 휴대폰에 남아있는 사진을 같이 찍었던 걸 까맣게 잊고 그 사진은 다 버렸겠지 하고 사진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이 딱 보인 거예요. 묘비. 네네네. 근데 다행히도 휴대폰에 있는 사진 갖고는 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네네네. 폴라로이드 사진은 어떤 묘비 하나만 가리키는 상태에서 나머지 전체가 비네팅 효과 검은색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묘비였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중간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이게 좀 설명이 어렵네요.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 네네네. 무슨 부처님 같은 턱 깨고 있는 사진도 있고 네네네. 그 묘비의 주인이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그 생각까지는 못하셨어요? 네. 그냥 빨리 이걸 태워버려야겠다. 이거 너무 기분 나쁘다 이 생각만 들어가지고. 여기 어딘가인데 지금 딱 여기 어딘가 중간에서 완전 정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쯤에 있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오, 소름 끼쳐. 사실 그 뒤로는 제가 또 이런 일은 겪은 적이 없어서 정말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꼭 제보를 하고 싶어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혀 다른 일은 없었고요. 네, 그 뒤로는 제가 일본을 많이 갔었지만 그때는 이 여행에서 인연이 닿아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어이구. 사진을 찍거나 하루에 30km를 걷거나 이런 일은 못 해가지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처음 이야기해 주시는데 레전드네 이거. 좀 괜찮았나요? 오, 너무 소름 끼쳤어요. 두 개 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거. 와, 이거 사진까지 다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거 사진은 지우신 게 낫지 않을까? 네. 오늘 이후로 지우겠습니다. 네, 어차피 제 방송에 박제가 됐으니까. 요거는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본 가서 여러분들 혹시나 절대 아까 보여드린 묘비 같은 건 절대 찍지 마세요. 괜히 따라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발성님께서 또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들, 좋은 것만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소름 끼친다.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는 계속 같이 왔냐고 하면서 커피를 2잔을 시킬 거냐고 하는 등, 옆에 음식을 놔주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등, 이런 소름 끼치는 경우가 있네요. 그냥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아마 따라 붙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보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여행 가셨을 때는 이런 데는 그냥 가보실 수는 있겠지만, 사진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가져오지 않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김땡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신축 빌라. 일반 신축 빌라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빌라는 흉가를 밀어버리고 지었던 신축 빌라가 있었다고 하고 그 빌라에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땡님 오늘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고 요즘 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힘들게라도 참여해 주셔서 정말 또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원래는 여기가 흉가였었어요. 흉가였었는데
여기 흉가를 다시 이제 신축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공사를 가서 생긴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래 흉가였는데 밀어버리고 지은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십니다. 렛츠 기릿! 얼마 안 된 일인데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분 공인중개사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빌라를 지역은 수지 쪽인데 이쪽에 빌라를 새로 지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커튼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어느 날 가기로 하고 약속을 잡고 그날 그쪽으로 갔죠. 네. 가는데 이 공인중개사분이 저랑 얘기 좀 잠깐 하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분이랑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저 건물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예. 저기가 원래 사이비 그분들이 기도를 드리던 기도원이었대요. 그 건물이.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가족 세 분이 계셨대요. 아이랑 아빠랑 엄마랑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너무 이쪽에 빠지다 보니까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기도를 하다가 그 안에서 자기 자식이랑 와이프를 거기서 해한 거죠. 가족부를. 거기에 너무 정신이 팔리고 듣는 소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족분들 다 거기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사건이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기도원을 아예 밀어버리고 거기에 원래 빈 건물이었는데 네. 그쪽에서 어린 애들 있잖아요. 어린 분들이 거기가 흉가다 해가지고 강령순 같은 거를 한 모양이에요. 그 안에서. 아무래도 거기가 건물이 하나고 비어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쪽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가서 뭐 흉가 태엽니다 치고 거기서 많이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행동들을. 근데 사실적으로 거기가 뭐 귀신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건물이 좀 외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강령술도 막 하고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강령술 하면은 원래 영가들이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귀신들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터가 됐었던 곳인데 어느 건축주 사장님이 거기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은 거죠. 예. 건물을 지었는데 원래 거기가 어떻게 보면 신축 건물은 아니었어요. 1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었고 그때부터 분양을 시작을 했었는데 사람이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자리도 아니었고 그 주변에 땅을 좀 많이 매입을 해서 주변에 상가를 두 군데를 지었는데 그 상가들도 여는 가게보다 다 망하고 그리고 사장님들도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건물이 거기가 한 동을 지었는데 호실은 1호, 2호 해가지고 8호가 있었어요. 4층까지 해서요. 8호가 있었는데 그 8호를 전체적으로 커튼이랑 블라인드를 하려고 저를 부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인유근사분이랑 가가지고 건물 앞에 딱 섰는데 근데 그때 제가 기운을 좀 느끼고 그럴 때였어요. 보이기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그럴 때였는데 그 빌라 입구에 가자마자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래잖아요, 노래. 네. 그러니까 애들이 부르는 그런 동요 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누가 어느 한 7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 목소리로 콧노래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빌라 입구에서 들리더라고요.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 옆에 상가가 있어서 상가 쪽을 이렇게 쓱 봐도 상가 쪽에도 아무도 없고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그 공제의사분이랑 들어갔는데 사이즈를 이제 신축을 하려고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네. 4층까지 올라가서 4층 1호 라인에서 어느 구간을 딱 가니까 이명소리가 귀에서 딱 들리더라고요. 삐 하고. 예. 그래서 뭐지? 뭐가 또 보이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딱 거기서 굳어 있는데
거기서 사이즈를 시축을 할 때는 보통 제가 혼자 들어가거든요. 이제 혼자 들어가서 딱 굳어 있다가 보니까 뒤에서 또 이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예. 딱 그때 생각을 했어요. 뒤로 돌아보면은 영가가 보일 거다. 그때는 제가 보일 때였으니까 딱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비님 그 소리 아시나요? 그 인형 같은 거를 바늘로 찌르면은 콕콕콕콕콕콕 소리 들리잖아요. 엄청 인형을? 같은 거. 말랑말랑한 인형이든 딱딱한 인형이든 바늘로 찌르면은 콕콕콕콕콕 소리가 들려요. 예. 근데 그 콕콕콕콕콕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선명하게. 근데 그게 거기 벽면이 있으면은 벽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를 제가 다가가가지고 벽면을 한번 제가 두들겨 봤어요. 다른 벽면이랑 똑같이. 근데 다른 벽면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였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쪽은 텅텅텅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 부시공사를 했나? 물건이 들어있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왜 여기서 이런 소리가 나지? 그때는 근데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보이는 게 없었고 그냥 소리만 들렸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이즈도 시축을 하고 내려와서 그날은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무당형 있잖아요. 아, 그분을 네, 그분을 자주 만나요. 예. 왜냐면 그분이 저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자주 만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만나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다가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너한테 귀치가 나냐? 그러는 거예요. 귀치가? 귀신 냄새가 난대요. 근데 썩은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형님 저 갔다 온 데 없고 얼마 전에 그냥 그 신축 건물 한 군데 갔다가 왔는데 안 그래도 제가 형님한테 얘기 드리려고 했다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났고 보이는 건 없는데 소리가 좀 들렸다. 노래소리 같은 게 좀 들리고 했다. 그러니까 형님이 들어보시더니 일단은 지금 너한테 시기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너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것도 없고 뭐 내가 너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니까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형님은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죠. 예. 그리고 나서 한 4일 정도 뒤에 제가 그 커튼을 설치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층 한 층 한 층 이렇게 설치를 하기로 했었어요. 원래는 1층부터 달아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4층부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우아하게 제가 왜 4층부터 다냐? 원래 1층부터 다는 게 먼저 아니냐?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4층부터 달아달래요. 그래서 야, 알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4층으로 제가 달고 있는데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 1호 라인에 가자마자 거실에 달고 있는데 뒤에서 이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딱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소리만 계속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소리가 처음에는 그냥 귀에서 작게 좀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점점 선명하게 들리고 원래는 노래만 이렇게 콧노래를 했었는데 까까까까까 웃더라고요. 오. 이런 식으로 웃더라고요. 비웃듯이. 그래서 뭐야, 그러고 계속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도 어차피 저는 믿는 구석에 있었으니까, 무당형이 있었으니까, 이거 무섭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깡이 좋았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둘러봤는데, 보이는 것도 없고, 소리만 들리니까, 뭐 나한테 뭐 해야 하는 건 없겠지 싶어가지고, 저는 그때, 거의 한 1시간 만에 그냥 공사를 다 끝내고, 내려왔죠. 예. 내려왔는데, 그 밑에 그 사장님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정말 그건 보자마자 놀랐던 게 사장님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머리 위에서 한 7살 돼 보이는 연가 하나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바늘 갖다가 그 사장님 눈을 이렇게 찌르고 있더라고요. 애가? 웃으면서 그 소리를 내면서 예. 사장님 눈을 막 찌르고 있는데 1층에 다른 그 공사 현장 직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당연히 그런 모습을 못 보겠죠. 네. 저는 보일 때였으니까 딱
보고 나서 제가 사장님을 보고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만 계속 웃으면서 찔러요. 예. 눈 찌르고 막 귀 막 깨물고 막 난리가 났어요, 혼자. 원래 제가 눈을 보고 대화를 하는데 초점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약간 하늘을 보는 느낌 있죠. 눈 아래 이렇게 계속 빙빙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검은 자가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딱 봤을 때 눈 아래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것 같은데 계속 그 눈알 빙빙빙빙 도는 것을 그 어린애가 그걸 바늘 가득 계속 찌르고 있더라고요. 오, 예. 근데 그 사장님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사장님한테 보이니까 사장님 왜 이렇게 좀 안색이 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라고 신경 쓸 거 아니고 공사는 잘 됐냐고 저 공사는 잘 됐고 대금이나 이런 거는 다 되고 나서 뭐 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장님이 컨테이너로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컨테이너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가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가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식이 외아들이고 그 와이프분이랑 같이 사업을 하시는데 아들한테는 어떤 아저씨 영가가 붙어가지고 눈을 찌르고 있고 예. 그 와이프한테는 그 아줌마 영가 한 명이 붙어가지고 눈을 찌르고 있더라고요. 바늘 갖다가 눈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예. 가족 전부를. 무슨 상황이야? 싶은 거죠. 커피를 얻어먹으시고 있는데 손이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요. 왜냐면 제가 걔네들을 보는 거를 걔네들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계속 깨깨깨깨 대면서 계속 눈을 찌르고 있는데 세 명이 다 똑같아요. 예. 눈알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세 명이 다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일이야.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커피를 얻어 마시고 나왔는데 딱 나오자마자 무당형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김태형아, 너 잠깐 나 좀 보자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도 돌아보지 말고 너는 그냥 앞만 보고 와 그러는 거예요. 오, 예. 차를 타고 딱 엑셀을 밟고 가는데 차 뒤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저를 따라온 거예요. 그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 인형 바늘 찔렸던 그 소리 있죠.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콕콕콕콕콕콕콕 이 소리가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무당형만 믿고 그 무당한테 다시 전화 걸어서 형 진짜 끊지 마라. 나 진짜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끊지 말고 있어요. 그리고 딱 전화 걸면서 왔죠. 어떻게 왔는데 계속 그 무당한테 올 때까지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무당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이 귀신을 데려오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많은 데서 만나잖아요. 네. 아무래도 사람 적은 데보다는 많은 데서 만나야지 귀신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렇게 믿는 형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형이 딱 저를 보자마자 여기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야 잘못했으니까 세 명이 다 너한테 옮겨갈 뻔했다고. 오, 예. 내가 지금 기도드리다가 온 건데 진짜 너의 모습을 딱 보였는데 진짜 너가 위험한 모습이 딱 보여서 내가 너한테 바로 전화한 거라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한번 가봐야겠대요. 거길요? 왜냐면은 이 가족을 어떻게 보면은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는 건축주 이쪽이 아니라 귀신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쪽을 한번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부당인 거를 얘기하지 말고 너랑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알겠다고 어차피 나 이틀 뒤에 가야 되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해서 그 형님을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그 형님이 가자마자 다리를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형님도 무섭다는 거예요. 예. 자기도 무섭대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3명 같아 보여도 여기는 영가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3명이 센 맞아. 영가일 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3명이면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차에서 못 내리고. 예. 나 혼자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아니 나 형님 믿고 왔는데 그러면 어떡하냐고. 나 형님 믿고 여기까지 형님 모시고 왔는데 도와주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고. 일단 내려보자고. 형님이
나 근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모시고 내렸어요, 제가 억지로. 내려서 저도 보이고 그 형님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딱 빌라를 올려다 보는데, 제가 8개 라인이 있다 그랬죠. 예. 그 8개 라인에서 귀신들이 쫙 창문을 저희를 내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가들 수를 제가 어떻게 육안으로 셀 수 없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창문에서 그냥 이렇게 딱 서서 보는 게 아니라, 도비님 그거 아시죠? 봉고차에서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얼굴이 이렇게 다 뭉개져가지고 보는 거. 예. 그죠? 차 안에서 또 꽉 끼다 보면 이렇게 뭉개져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다 창문에서 이렇게 다 꼬깃꼬깃꼬깃 돼가지고 저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저도 벌벌 떠고 있고 무당형도 벌벌 떠는 거죠.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겠고, 저는 어차피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보기만 하는 사람이었고, 그쵸. 무당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이런 거를 뭐 퇴치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귀신이 이렇게 규모가 큰 곳은 그 형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오늘 가면 안 되겠냐, 나 너무 무섭고 그 사장님을 만나면은 멘탈 털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가 아는 다른 지인분 무당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시고 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따가 다시 오자고. 네. 알겠다 그러고 그분을 이제 모시러 갔죠. 모시러 갔는데 그분을 보니까 할머니예요. 연세가 좀 너무 많은 할머니는 아니고 한 60대 70대 정도 되고 있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 형이 저를 데리고 갈 곳에. 형이 잠깐 너 여기 있어라, 이분이랑 좀 얘기 좀 하고 나오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한 2시간을 얘기를 하고 그분이랑 같이 나오는데, 그분이 딱 저를 보자마자 에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인상이 되게 셌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땅만 보고 있었어요.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차를 타시더니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무당형을 모시고 그 빌라를 갔는데, 딱 가니까 그 사장님 내외가 그 빌라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무당 할머니가 내려가지고 딱 그분들한테 다가가니까 붙어있던 그 영가들 있잖아요. 애기랑 그 가족 그 영가가 도망가더라고요. 예. 빌라 안으로 싹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좀 살펴보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어보는 거 누구시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저희를 좀 도와주시는 분인데 여기가 터가 좀 안 좋다고 예전에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좀 봐주시러 오신 분이니까, 사장님이 도와주시러 오신 분들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좀 기다려 보자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러냐고, 그건 자기도 좀 빌라가 안 팔려고 하니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할머니가 들어가셔가지고 한 1시간 정도를 안 나오시고 그냥 가만히 그 빌라 안에서 둘러보고 계시다가 나오시자마자 그 사장님한테 싸대기를 한 대를 팍 날리시는 거예요. 예. 그 사장님한테. 그 사장님이 놀라셔가지고 나를 왜 때리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할 게 없어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묶어둘 수가 있냐고, 당신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혼을 내는데 그 사장님은 뭔가를 아는데 난 아니다, 나는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내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 아들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은 도망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쟤 잡아오라고. 이 귀신들이 모이는 거 지금 제가 원흉이라고, 쟤 잡아오라고. 나 쟤한테 할 말 있다고. 그래서 저랑 그 무당형이랑 그 아들을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분을 딱 앉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다 얘기해라. 나 지금 얘기 다 듣고 나왔다. 얘기를 해야지 내가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영가들이 다 지금 귀찮아하고 싶어하는데 너네 때문에 지금 귀찮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내가 도와주지 않겠냐고 하니까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아들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아빠가 거기다 건물을 세운다고 하는데, 건물 세우기 전에 그 흉가 건물 한번 탐험을 해보자. 어리니까. 그 아들도 되게 어렸거든요. 흉가 탐험 한번 해보자 해서 간 거죠. 근데
주변 지인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서 강령술을 한 거예요. 인형을 놓고 흉가 카페나 이런 데서 보던 대로 강령술을 했는데, 원래는 그 친구들이랑 4명이 같이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강령술을 하다가 귀신한테 치인 거예요. 예. 귀신한테 치여가지고, 원래 거기가 위치가 산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산 아래까지 그렇게 막 뛰어가더래요.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된다고, 나 무섭다고 그러면서 예. 막 산 아래까지 뛰어가가지고, 원래는 거기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 되게 가파르거든요. 거기서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가 다 뭐 부러지기도 하고 좀 중상을 입어가지고, 이분이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 인형을 자기 아빠한테 들키면은 이런 일을 했다고 듣기면 좀 많이 혼날 것 같아서 그쪽에 숨겨놨다가 빌라를 짓고 있을 때 그쪽에 인형이 좀 해가 될까봐 네. 원래 벽지를 칠하기 전에 그 안에 시멘을 칠하잖아요. 그 시멘 칠하기 전에 그 옆에다가 자기 강령술을 했던 인형들을 다 그쪽에 넣어둔 거예요. 그 벽지 안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귀신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전부터 강령술을 했었잖아요. 그 귀신들이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다 그쪽에 있었던 거죠. 누구 하나도 그거를 뭐 귀천시켜줄 사람도 없었던 거고, 사장님은 그거를 할 마음도 없었던 거고, 예. 그쪽에 이제 그 전에 원래 좀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그 가족 3명 그 영가들도 그쪽에서 다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머물고 있었던 건데, 이 아들이 또 잘못된 행동을 뭘 했냐면은 강령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강령술을 했는데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바늘 갖다가 그 인형을 찌르면은 귀신이 더 잘 보인다,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 바늘 갖다가 그 인형의 뭐 눈이나 뭐 배나 뭐 이런 거는 막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할 때. 배 할 때. 그리고 나서 강령 의식을 하고 뭐 바늘 갖다가 뭐 인형의 눈도 찌르고 배도 찌르고 막 이런 식으로 뭐 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모님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강령술을 한 걸.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있었던 거죠. 뭐 별일이 있겠어 하고.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아들을 막 꾸짖는 거죠. 어디 네가 그런 일을 해서 원래 짓는 터도 아니고 이런 데에다가 집 짓는 당신도 문제고, 그런 일을 했다는 너도 문제라고, 너네로 인해서 이런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예. 귀신들도 불쌍하다고, 도와줘야 하는 존재들이고, 너네가 건들지만 않으면은 다 알아서 하늘로 올라갈 애들이고 다 귀찮은 애들인데 너네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혼내시더니, 그분들을 일단은 보내더라고요. 내가 너네는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불쌍하니까 너네는 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일단은 한번 그 공사하시는 분들 다시 부르라고. 예.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을 다시 불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벽 쪽에 두들기 있는데 비어 있었다고. 그 비어 있는 곳을 다 뜯어내다 보니까 거기에 인형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예.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인형들이. 신기한 거는 아들은 거기다가 인형을 2개를 넣어놨다고 했는데 인형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안에. 그럼 누가 넣는 거예요? 나머지 건?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건 모르겠는데 인형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인형들을 다 꺼내가지고 1층부터 4층까지 인형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 벽만에 다 꺼내다 보니까. 인형이 되게 많아서 다 꺼내서 그 할머니가 자기가 가져가겠다, 마대자루 하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마대자루에다가 인형을 다 담아가지고, 이 인형들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예. 당신들은 매일매일 숙제하는 의미로 계속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먹을 것도 맨날 차려주고 해라.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수습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가자고. 그래서 전과 할머니랑 고대사님을 모셔다 드렸죠. 모셔다 드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그 빌라 들어가셨잖아요. 네. 빌라 들어가시자마자 7살짜리 아이가 그 1층에서 그렇게 울고 있더래요. 가족분들이 전부 다. 예. 억울하다고 하면서. 살아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이렇게 귀인이 됐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계속 울더래요, 그 아이가. 그리고 나는 누구 하나를 괴롭혀도 끝까지 쫓아갈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아기를 품고 있었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지금 물론 너가 화가 나겠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네가 화난 거를 내가 어떻게든 풀어주고 할 테니까, 노염 풀고 내가 너를 보내줄 테니까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할머니가 1시간 동안 그 영가들이랑 얘기를 하고 나와서 그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큰일이 있고 나서 그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커튼을 원래 1층부터 4층까지 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그거를 그냥 4층만 한 거를 이제 돈을 저한테 주시고 빌라를 그냥 분양을 안 하시기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들어와 봤자 거기는 안 좋은 터기도 하고, 어차피 그 옆에 상가들도 누가 들어오면은 어차피 땅이 안 좋은 땅이기 때문에 망하는 땅이고 하니까 예. 거기를 그냥 다 나중에 자기네들이 쓰든지 허물어 버리든지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양을 안 하기로 한 거죠, 그 빌라 자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그죠?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조금 듣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오늘. 듣기 힘든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네네.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얼른 쉬세요. 네. 어쨌든 오늘 김땡님께서 한 빌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신축 빌라라고 해서 뭐 어떤 일이 있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정말 또 소름 돋는 행동 때문에 이렇게 터 자체가 이렇게 변해버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재미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